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9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 마감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거래일이 끝나고 30일, 31일 이제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건 금요일 종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31일 날 장 마감이 되고 나면은 주봉 그리고 월봉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6월의 방향성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차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슈 사항이 없었는데 어저께 댓글로 현금 흐름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좀 마무리가 덜 되어서 현금 흐름표 관련한 내용은 내일 좀 자세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좀 크게 이슈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들만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구독 요청을 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구독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좋아요 한 번씩 마우스로 아니면 손으로 터치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내일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파두 주가가 2.4%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아직 이 거래일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도가 속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400 하락이 1200 종목 그러니까 총 1600 종목 중에서 400 종목만 상승을 했으니 25% 정도 비율로 상승했죠. 그럼 나머지 75%는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으니 사실상 오늘 하락은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빠졌다 정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좀 주도된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어제 저녁에 그 LG 쪽과 관련해서 이 공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가 이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 저는 파도랑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가 뜬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최대 수혜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떤 부분이 수혜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이슈가 발생됐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공조 제품과 전력 효율화 이제 솔루션 사업을 하는 LG전자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이 AI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죠.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 AI들이 데이터를 학습, 추론, 연산 이런 기능들을 하다 보니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빠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 하냐면은 이제 발열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발열 이슈. 이 발열이 되게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발열이 열이 생기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되고 전력 소모가 올라가는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전력 소모가 어마무시한데 발열이 돼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금액 단위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발열 잡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이 공조 관련된 부분으로 관련해서
냉각시키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러라는 것 자체가 공기를 차갑게, 물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냉동톤이라는 단위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냉동톤이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규모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2026년까지 국내 데이터, 이제 국내에서도 연평균 거의 13%씩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6배에 달한다. 진짜 이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의미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전력 소비량은 비슷한 규모의 건물 전력 소비량 대비 거의 최대 100배 정도 발생이 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해서 35%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효율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파두도 필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파도가 가지고 있는 이 SSD 컨트롤러에 대해서 전력 소모 기능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 대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장에서 정말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SSD 컨트롤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찾기 시작을 한다면 파두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메타에서도 일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파두 거를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성장 기대감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금리라는 부분인데, 결국 금리가 반도체 업황에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분위기 전체에도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수혜,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파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도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올해 3번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현재 지금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4년도 12월까지 금리 인하 이제 하는 횟수가 거의 한 번으로 지금 예정치 되어져 있죠. 이전에는 2번 한다 이랬지만, 제가 예전에도 금리 얘기를 잠깐 한번 했었는데, 한 번만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시점이 9월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9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한번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전에 9월에 금리 인하 카드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제 확률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9월 달에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지난번에 6월 달에 원래 인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인하 기대감이 꺾인 시점이 주가가 한 2달 정도 먼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게 4월 정도로 이제 밝혀졌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적용을 하자면은 2달 정도 빠른 시점이면 7월 달이고,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월 정도부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떻게 변화가는지 시장에서 조금 지켜보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회복, 그리고 파도도 여기에 이제 시장 분위기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높을 확률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랑 이제 연결 재무제표 뭐 이렇게 있는데 연결 손익계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위주로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조금 더 딥하게 자세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고 이 현금 흐름표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소위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재무제표, 이 영업이익이랑 매출에서는 장난을 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디테일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시간에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 제가 휴가라서 금요일 날 촬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에 관한 얘기를 다 마무리를 지을 거고 내일은 현금 흐름표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거기서 마무리될 것 같고 차트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월말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기준을 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 기준이 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주봉 11선을 위에서 마감을 하느냐 밑에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6월이 또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제 그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 5일선 기준 위로 올라타느냐 안 올라타느냐 기준이 될 텐데 월봉 가격 5일 가격이 주봉 10일 가격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월봉 5일 이동평균선 가격 위로 종가가 마감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그 다음에 주봉 11선 가격 위로 마감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차선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봉으로는 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주봉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봉 11선 위로 좀 종가가 마감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파두 수사 관련 종결해서 이슈가 이제 종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막 이제 뉴스 기사가 뜨고 그 호재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월봉 5일선 위쪽으로 해서 안착되는 게 저는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은 생각대로 잘 되진 않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베스트 생각을 하고 반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흘러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저점 기준으로 좀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있던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큰 고비 저희 실적은 하나 넘겼고 이제 수사 관련된 고비만 하나만 더 넘기면서 좋은 흐름대로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일 그리고 이제 이틀 뒤 31일까지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면서 6월 또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